두 정수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부등식을 만족하는 음의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풀이는 여러분이 하시고 이렇게 x로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3x-6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x에 대한 이제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934 방정식 해가 연립부등식 해와 같다는겁니다. 근데 보통 방정식 해는 이건 모양선 보면 2차 방정식이긴 하죠. 구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6 8x 마이너스 16 이렇게 지워지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고, 이게 뭐 연립방정식의 해가 2밖에 없을 테니까, 아니 방정식의 해가 2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밑에는 연립부등식의 해도 2만 가져야 된다는 뜻은 보통 느낌상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가운데 2를 끼고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고, 이랬을 때 답이 해가 2만 딱 나오겠죠. 그 위에 있는 것만 정리해보면 양변에 14를 곱했을 때 4x 마이너스 2a 7x 플러스 7 이쪽 넘기면 3x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 양변 3으로 나누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아마 느낌상 얘가 이쪽에 해당하는 것 같죠? 왜 끄덕대? 얘는 어떤 값, 2i 값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냐도 물론 위치상 그런 거 중요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풀어서 A값 구하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걸 정리해서 B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둘은 2라는 공통점만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끝값들이 다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2보다 작거나 같은 것, 2보다 크거나 같은 것. 935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이긴 하나 가운데 부가 좀 이상해서 우리가 늘 그리던 그림이 아니죠. 이게 만약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를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꺾여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간을 일단 정해 봅시다. 어쨌든 구간은 x를 마이너스 2, 그 x는 5.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건 분명히 직선의 형태일 텐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구간에서 모두 다 직선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죠. 그럼 요 식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3x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3x 마이너스 19가 된다는 뜻이에요. x 마이너스 19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울기 1이면서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1 정도 나오겠죠. 이 위치가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 정도에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인 거니까 얘는 양수 그냥 끄집어내죠. 2x 플러스 4 쟤는 음수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15. 그래서 y는 5x 마이너스 11 이어져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얘랑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1을 지나갈 테고, 그 다음에 여기 5, 여기다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11이니까 14. 여기서는 얘가 5, 14를 지나가겠고, 여기는 식이 둘 다 양수니까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양수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9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은 이 바닥에 아주 밑에 있을 테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 그다음에 5, 14는 좀 위쪽에 있겠죠, 여기? 5, 14. 그 얘랑 있는 직선이겠죠, 이 사이는. 다 1차함수니까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에요. 기울기 마이너스 1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여기는 기울기 1짜리, 얘는 기울기 5짜리고 얘는 기울기 1짜리니까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얘보다는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y는 1이면 14보다는 밑에 있지만 y가 마이너스 21보다 위에 있겠죠.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죠. 네, 이게 y는 1이에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절대값을 포함한 이 그래프가 1이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말하겠죠. 결론은 이 위치와 이 위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위치는 이 직선 y는 생략할게요. 5x-11과 1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5x는 12, 따라서 x는 5분의 12. 여기 x값이 5분의 10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19랑 1이 만나는 교점. 그래서 x는 18, 여기 x값은 18.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개수 구하는 거죠. 5분의 12보다는 여기와 여기 사이인 거니까 높인데, 저 하늘색이 더 높이 있는 위치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등호 있으니까요. x가 18보다 작다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정수 뭐부터 시작이죠? 3부터 이렇게 해서 18까지예요. 그럼 총 18개 정수 중에 앞에서 1, 2, 2개 빠진 거잖아, 자인수. 16개. 아니면 이렇게 뺀 다음에 18-3 한 다음에 양쪽 끝값을 모두 다 포함하니까 1을 더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것만 잠깐, 물론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를 계속 부등식을 풀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가 나오면 순간 당황하는데 이 루트 안을 정리해보니 누가 봐도 완전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안에 제곱 있을 때는 얘는 그냥 절대값으로 바꾸고 풀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요. 2,0에서 꺾이는 V자모양 그래프. 이게 45도, 그러면 플러스 2. 이렇게 꺾이는 V자 모양 그래프. 그 A 플러스 1은 X축 표현 직선이죠. 이게 X가 없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Y는 A라고 합시다. Y는 A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직선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노란색 직선이 저 V자 모양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건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에 있겠죠. 문제는 이 사이에 있는 범위값이 x가 b라는 하나만 같나요? 여기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 사이의 모든 x값이 모두 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두 간격 사이에 있는 두 점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값이 존재하죠. 이런 a는 좀 실수라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x는 b라는 거는 하나 가지려면 여기여야 되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a 플러스 1이 0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겠죠? 네. a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x는 b라는 해를 갖는다. 여기 있는 꺾이는 V자 모양 직선과 이 노란색 직선이 작거나 같은 위치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b값은 2 이렇게 될 테니까 둘을 더해서 이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상가함수의 세변 길이가 x, 12-2x,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삼각형인데 이게 문제는 얘랑은 같은 변이죠? 이 삼각형 전체가 2등변인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가장 긴지가 안 나와 있죠. x가 이게 만약 플러스면 x라는 변 길이가 양수일 테니까 이게 더 긴 변인 걸 알겠는데 이게 12-x가 되면 2x가 되면 이게 누가 긴지를 확인이 안 되네.
첫 번째 해야 될 게 먼저 x가 12-2x보다는 더 긴 변일 때인 거죠. 그렇다고 두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그림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 x, 여기 x, 여기 12-2x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등변 사각형인데. 그럼 먼저 얘를 풀려면 여기 있는 범위를 가지고 넘기면 3x 12 이 x의 범위를 풀어야 될 테니까 x는 4보다 크다. x가 4보다 계속 클까요? 계속 큰 말이 이상하잖아. 왜냐면 계속 크다는 얘기는 여기 x에다가 뭐 10 같은 거 집어넣어. 4보다 계속 크니까. 그럼 뭐 1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 나온다는 뜻인데? 계속 크지는 않겠죠. 이게 제한적 범위가 있을 거란 얘기야. 아, 계속 클 리는 없는데?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더 찾아야 되는 거죠? 응? 응. 짧은 변이요. 12반의 2x가 0보다 커야 된다. 물론, 네, 그래야 되죠. 변길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약속은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나머지 두 변의 합을 넘을 수가 없죠. 우리는 x가 가장 긴 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가장 긴 변이라면 나머지 두 변, x와 12-2x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지워지고 결론은 12-2x는 양수가 된다. 그 말인데 원래는 이 조건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12 넘어가면 2x는 12보다 작게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x는 6보다 작다. 따라서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네, 첫 번째 x의 범위예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12-2x가 가장 긴 변이에요. x보다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x, 여기 12-2x. 자, 이런 느낌이라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게 넘어가면 3x, 12. 따라서 x는 4보다 작다. 4보다 계속 작아?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렇죠? 가장 긴 변이 12-2x라는 변은 나머지 두 변, 2x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넘어가면 4x는 12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다. 얘랑 붙이는 거죠. x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인 거예요. 자, 남은 거는 우리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뭔가 약간 느낌이 사가 끊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금은 우리는 어쨌든 두 변 중에 한 변이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xx는 같지만 12-x랑 x가 서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x랑 12-2x가 같은 변, 알고 보면 정삼각형. 넘어가면 3x는 12, 따라서 x는 4. x가 4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삼각형이 아니라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x4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을 쓰다 보니까 얘도 답이고 또는 얘도 답인데 얘네들 이으면 3부터 6까지인데 지금 가운데 4가 빠진 상태죠. 근데 4도 된다고 그랬죠. 4가 되면 정삼각형이 되니까. 결국은 다 되는 거죠 뭐. 3에서부터 4까지 답이 나올 수 있고 4에서부터 6까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4도 답이 된다고 그러면 결론 다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x는 이렇게 되는 게 마지막 정답이다. x의 범위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혹시 이 문제가 뭐 만약에 둔각 삼각형이다 이런 말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고 성립하는 거죠. 이제는 이해됐죠? 그런 것까지 이제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이럴 때
2x-3이 a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죠. 이거를 구하려면 a 값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a가 뭔지 알아야 이게 그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정수 x를 찾겠죠. 그럼 위를 보고 a 값을 찾아내라 라는 뜻인 것 같은데 위를 보니까 그러네요.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 있는데 답을 알아요. 그럼 저 답을 가지고 추론하라는 얘기죠. a가 무엇인지. 근데 이건 그래프를 그려도 돼, 사실. 이렇게 그래프 그려도 된다. 이렇게 꺾이는 V자 모양이고, 여기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A, 여기서 꺾이며, 이건 상수함수. 근데 이 상수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A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점 찾고 여기서 교점 찾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절대값 나오면 그래프를 많이 그렸잖아. 근데 그래프만 절대적이진 않은 거지. 그냥 풀려니까 귀찮고 식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많지만 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어차피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음수야. 그럼 말이 돼?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은 x가 존재해?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이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만약에 내가 절대값을 지워내면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절대값 x가 뭐 3 이하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이상? 이거잖아요. 이런 느낌. 절대값을 떼내면 저 양수값인 a제곱 마이너스 3a보다는 크거나 작거나 같고 저기 음수 붙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a를 양변에 빼야 양변에 a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x a제곱 마이너스 4a. 그럼 이 범위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저 범위가 서로 같다는 뜻은 양쪽 끝값이 각각 제네가 돼야 되는데 아마 얘를 만족하는 값은 21일 테고 얘를 만족하는 값은 마이너스 35겠죠. 그럼 여기부터 이제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 2차 방식을 풀어도 되는데 이건 뭐 가볍게 인수분해야 되잖아요. a 곱하기 a 마이너스 4 21. 그럼 A 뭐 들어가야 돼요? 7? 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값이 두 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약간 느낌으로 A 값 7? 근데 여기다 A 7 집어넣어봐. 이거 나오지 않나요? 때려 맞춘 거지. A 7 집으니까 답이 나오네. 이렇게 때려 맞췄는데 원래대로는 시험장에서는 그런 요령도 필요하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긴 맞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7 이렇게 나올 테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답이 맞니? 안 맞잖아. 그러니까 7은 얘도 만족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도 만족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7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따라서 절대값 2x-3이 A가 7이니까 7보다 작다. 그럼 2x-3은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7보다 작다. 이걸 풀어서 x의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을 찾아서 덧셈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수 있죠? 994. 실수 x가 다음 부등식을 모두 만족할 때 3x 플러스 y의 최대값. 네. 이건 뭐 가볍게 그냥 이렇게 풀면 되죠. x는 이렇게 하고 3x의 범위니까 여기다 3을 곱해요.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y의 범위를 이걸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했다고 칩시다. 3x 플러스 y의 범위니까 얘네들 더하면 돼요. 그러면 3x 플러스 y의 범위는 봐봐. 여기에 최소값과 이쪽의 최소값을 더했을 때 3x 플러스 y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네모보다는 크다 같을 테고 3x의 최대값에 y의 최대값을 더했을 때와 2를 더했을 때 최대값이 될 테니까 얘는 12 플러스 세모 이런 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최대값 얘랑 얘를 이제 계산해서 써넣어라 라는 거니까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뒷것만 계산하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양수 x는 존재하지 않고 음수 x는 존재하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셔. 윗거를 풀어봅시다. x가 되고
a 플러스 2가 되고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하나는 a 플러스 2보다 작고 하나는 또 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둘의 크기를 좀 모르잖아? 둘의 크기를 모르죠. 또 범위를 나눠줘야죠. 첫 번째,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고 칩시다. 됐니? 그럼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보다 클 때예요. 이게 a의 범위입니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면 얘가 얘보다 더 큰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에 a 플러스 2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범위와 이렇게 되는 범위에 이런 두고 붙여야 되고 공통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범위는 a가 마이너스 이거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공통 범위예요. 근데 이 범위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양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음수 x는 존재해야 돼. 그럼 양음을 구분하는 거는 0이죠. 네. 그 여기는 일단 살짝 지울게요.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 범위니까. 얘가 공통 범위 이렇게.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이게 다 틀렸어요, 아예. 여기가 밑에 있는 식, 위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밑에 있는 식이 이게 죄송합니다. 한글 파일이라 가끔 오타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부등호가 완벽히 반대 방향인데요. 등호도 없어요. 저렇게 바꿔서 푸시는 걸로. 한글 파일은 오류나요? 네? 한글 파일은 오류가 나요? 사람이 치는 거니까. 아, 물론 가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 방향이 전혀 달라지죠. 위 거는 넘기면 x a 플러스 2 보다 작고 밑에 거는 이쪽 넘겨 절로 넘기면 3x 그다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둘이 아예 안 만나. 그러면 양수든 음수든 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수에는 존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위치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a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가 겹치는 범위가 되겠죠. 일단 해는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음수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뜻은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값인 a 플러스 2가 뭐 해야 되죠? 0보다는 작아야 돼요. 같아도 됩니까? 네. 이게 같아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0은 안 갖고 당연히 양수를 안 갖겠죠. 그러니까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답을 보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의 답만 없어요. 뭐가 빠진 거죠,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이 위치를 잡을 때 이렇게 잡혀야지만 공통 범위가 존재하죠. 근데 이렇게 잡힌다는 거는 내가 임의로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뭘 했었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추가로 여기는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는 커나 같다. 커야 된다가 되죠. 크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넘기면 2a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고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둘을 붙여봤더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답은 3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골라내셔야죠.
자, 이제 절대값 3개짜리, 이제 절대값 나오면 조금 살짝 이제 지겹기도 한데, 자, 근데 이거는 절대값 2개짜리는, 하나짜리는 V자죠. 2개짜리는. 이게 약간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으로 됐을 때. 마이너스 때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좀 모양이 달라요. 근데 절대값이 3개짜리일 때는, 그렇죠. 보통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려면 결국은 여기가 어딘지, 여기 어딘지, 여기 어딘지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범위 3개 쪼개놓고 여기 x가 3개니까요. 여기 x는 마이너스 3, 여기 x는 3, 여기 x는 4 이렇게 해놓고 점만 찍어주면 돼요. 대충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기 때문에 점만 찍어서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 4, 왼쪽 오른쪽 끝값이죠. 4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0이 되고 7 되고 1 되고 합치면 8 나오겠죠? 4일 때는 여기다 써놓게요. 4일 때는 y값이 8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얘 0 되고 얘 3 집어넣으면 6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1이니까 7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 0이 되고 얘는 6 되고 얘는 7 되고 13이 돼요. 얘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가 제일 밑에 있고 얘가 살짝 위에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꺾이는 모양의 형태를 띌 것이라고 예상이. 여기는 뭐 방향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그릴 필요 없는 게 그냥 상수함수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이라면 이 꺾여져 있는 하늘색 그래프가 상수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상수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수함수는 이 맨 끝에 있는 뾰족한 점이 있죠. 얘보다는 밑에 있거나 아니면 만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위로 가면 항상이 아니죠. 지금은 하늘색 그래프가 이 노란색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 값 또는 요 밑으로 요 사이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A가 이 값이 어디죠? 아까 7이었죠. 7 이하이면 된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7이 정답이다가 되죠. 두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x가 4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실수 a, b의 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정리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넘깁시다. 그러면 a-3 x 넘어가면 2a- 이게 2로 묶이죠? 그럼 얘도 a-3이 나와요. 이렇게. 밑에 거는 얘랑 묶으면 a 플러스 b x 넘어가면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7 일단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위를 아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약분이 되기 때문이죠. 같은 숫자라 같은 문자 배열이라 약분이 될 텐데 근데 이건 이제 기준이 x 앞에 있는 개수인 a-3이 이게 몇 차란 말도 지금 사실은 없는 상태인다가 양인지 민지도 모르잖아요. 부등식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양일 때는 약분은 되지만 부등호 안 바뀌지만 음일 때는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세 개로 구분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3이 양수일 때, a가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돼요. 똑같은 식이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고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3보다 클 때는 x가 2 이하의 값을 가져요. 됐습니까? 두 번째, a가 3이면 좌변은 0x, 우변은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x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0이 0보다 작지는 않지만 같긴 하기 때문에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이 부등식은. 세 번째, a가 3보다 작을 때. 저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써놓고 나서 이걸 그렇다고 해서 남은 거는 여기 1번과 밑에 있는 식이 연립, 얘랑 연립해서 이 답이 나오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약간의 여기서는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한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약간 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 답이 2 이하야. 얘 답이 2 이하야. 근데 4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림이. 근데 얘를 여기도 어쨌든 기껏해야 1차 부등식일 거 아니야. 그치? 좌우 아니면 모든 실수겠지. 만약 이게 모든 실수였다면 모든 실수인 것과 이 흰색의 범위의 공통 범위는 얘가 답이라 노란색의 답이 안 나오죠. 그럼 만약 얘가 어떤 특정 값보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칩시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범위가 나와요. 겹치거나 아니면 아예 해가 없겠지. 그럼 바로 얘가 왼쪽으로 간다 칩시다. 어떤 값보다 왼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하면 이 모양을 미리 걸어놓을까요? 이 모양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봐. 여기 있어. 그럼 공통 범위는 여기 아니에요? 4가 안 나오겠죠. 옆으로 움직이면 이때는 여기는 2 이하가 공통 범위잖아. 이게 아무리 옆으로 가도 계속 2 이하가 공통 범위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위에 있는 조건 A가 2, 위에 있는 게 X가 2 이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밑에 있는 걸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 노란색의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밑에 있는 3번은 마찬가지겠냐 아니야? 이번에 반대 이렇게 가는 건데 위에 답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밑에 있는 걸로 어떻게든 조합을 해서 이 노란색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림상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얘밖에 안 되는 겁니다. A가 3일 때 얘가 결과적으로 이 두 케이스가 아닌 근데 1번 정답이 모든 실수였던 거예요. 얘가 모든 실수. 그 밑에 있는 답이 뭐로 나오면 돼요? 이걸로 나오면 되죠. 그럼 얘랑 겹치는 범위는 이렇게 x가 4보다 작다가 답이 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a에다 이제 4를 집어넣어야 돼요. a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b 플러스 3 x a에다 3 집어넣으면 2b 플러스 2. 따라서 양변을 나누는데 b 플러스 3의 분모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지만 부등호와 반대로 바뀌어야 이 답이 나오죠. 부등호 방향 이쪽을 봐야 되니까. 뭐를 알 수 있죠? b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값이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걸 분배하면 4b 플러스 12는 2b 플러스 2. 넘어가면 2b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 b 마이너스 5는 여기 포함되나요? 네, 포함되겠죠. 별 문제 없죠. 그래서 a 값은 아까 구했던 게 어딨죠? a 값? 네, 3. b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얼핏 별거 아닌 문제처럼 보이지만 꽤 번잡한 번거로운 부등식에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답니다. 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위에 있는 건 일단 밑에는 잘 모르겠어요. 복잡하니까. 근데 위에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얘를 넘겨도 괜찮고 넘기는 걸 합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우리는 해야 될 게 왼쪽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기울기 1짜리며 y좌표인 9짜리인 직선을 그려서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 대략 1.5죠? 여기쯤에 꺾이면서 좀 얘보다는 길이가 2니까 좀 더 급하게 이렇게 좀 꺾이는 V자 모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꺾이는 V자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직선이죠. 기울기 1이면 y좌표는 9짜리니까 한 여기쯤을 지나가면서 대략 그릴게요. 여기쯤 지나가면서 기울기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략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대충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남은 건
이 하늘색 그래프가 이 절대값보다 위에 있으려면 여기 아닌가요? 그럼 여기 x좌표 찾아야 되고 여기 x좌표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 x좌표는 이게 직선이 양수일 테니까 2x 플러스 3과 x 플러스 9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x는 6입니다. 네, 가볍게. 여기는 이게 음일 때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9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넘기면 3x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그럼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6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원했던 범위, 위쪽에 있는 범위는 이게 답이었다는 거죠.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4보다는 등호 있으니까요. 붙여야 됩니다. x가 6 이하가 된다. 이게 위에 있는 범위였어요. 그 아래 있는 범위는 이제 식을 푸는 거죠. 뭐 x에 대한 1차 부등식 같으니까 kx 플러스 2k 4x 마이너스 8 플러스 k제곱 넘기면 k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왠지 인수분해 냄새 나지 않나 이거? 인수분해 되죠?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양일지 음일지를 모르니까 이제 또 나눠줘야죠. 첫 번째 k가 4보다 크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없어지죠. 이렇게는 어차피 약분되고 지워질 테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고 x는 k 플러스 2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k가 4가 되면 좌변 0x, 우변 0 0이 0보다 크게 만드는 x가 존재하나요? 없죠. 그럼 이건 해 없다가 돼요. 3번 k가 4보다 작다면 똑같은데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k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1번 케이스부터 먼저 봅시다. 1번 케이스는 어차피 얘는 고정범위예요.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 근데 얘를 그리는 거죠. k가 k 플러스 2보다 작다야. 어떤 것보다 왼쪽에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죠? 해가 겹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2는 여기쯤에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둘은 겹치는 범위가 없으므로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네? 네? 아, 큰 건데? 작은 게 아니고 큰 거네요. 그럼 이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2 k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k 플러스 2는 6보다는 커야 돼. 같아도 돼, 안 돼? 돼요. 같아도 돼. 붙여도 얘는 6이 있지만 얘는 어차피 이 값을 안 갖기 때문에 겹치지 않아요. 그럼 얘만 답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아까 조건이 이거였잖아요. k는 4보다 커야 됩니다. 일단 이거 빠뜨리지 마시고. 그럼 둘의 공통범위는 k는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이거 어떻게 되죠? 4보다는 커. 근데 얘는 4보다 크나 같아. 그럼 누가 공통범위예요? 4보다 크다가 공통범위죠. 얘는 4를 포함하고 얘는 안 포함하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k는 4보다 크다. 두 번째 범위 여기 3번 범위 k는 일단 4보다 작아. 동시에 이 그림은 얘를 만족해야 된다. 마이너스 4 6 근데 얘는 어떤 특정 것보다 작아야 되는데 해가 없으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 k 플러스 2가 있다. 그래서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k는 4보다 작다.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공통범위다. 그래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답 쓸 때는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요?
k는 살 데가 없으니까. 아, 해가 없는 거구나. 아, 그렇죠. 해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없다고 그래서 없으니까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k가 없는 걸 찾는 거였다. 순간. 해가 없는 거죠. k가 4가 되면 해가 없죠. 아까 계산한 것처럼. 그럼 k는 4도 답이 되네? 이렇게. 그럼 여기 이거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k는 4보다 커 나왔고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 나왔다. 요거 빼시고 요거 두 번 붙이시고 이렇게 답을 두 개로 나눠 쓰시면 되겠네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11개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식으로 풀기에는 문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식으로 풀기는 좀 부담스럽죠. 이거를 위치 관계를 따져가지고 얘는 그냥 이 위치 관계 따질게요. 얘 그림 그릴 수 있죠. 네. 어떻게 그려요? 0, 마이너스 6n에서 꺾이는 V자형 모양 그래프고 얘는 기울기 1짜리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둘의 위치 관계는 얘가 좀 더 위에 있도록. 근데 지금 n 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n은 음수겠죠. 그림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집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6n이고 여기는 플러스 6n이죠. 얘는 마이너스 6n이고 저기 절대값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요. y는 x 원점을 지나면 기울기 얘도 기울기 1이잖아요. 얘도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나란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나란한 그래프 형태로 y는 x 뭘 찾죠? 이 절대값 그래프가 이 하늘색보다 작을 때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작죠? 여기서부터 작아지네요. 이렇게. 이게 하늘색보다 작은 위치의 범위니까 중요한 위치는 이 점이었던 거죠. 이 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럼 식은 여기는 이 그래프가 여기 음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x 이게 음수일 때 만나는 위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n과 y는 x의 교점을 찾는 거죠. 1로 넘기면 2x, 양변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n이 돼요.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n인 거야. 맞니? 근데 얘를 그리면 얘랑 얘랑 잘 봐봐요. 무슨 관계예요? 여기 부호 반대, 여기 부호 반대. 무슨 관계죠? x축 대칭 관계.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관계로 그러니까 반대로 접어서 넘긴 거니까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다시 얘를 그리게 되면 얘는 원점을 지나며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의 반대잖아. 그럼 이 위치는 어디겠니? 얘는 아까 마이너스 3n 있으면 이 위치는 원점 오른쪽이면 플러스 3n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려봐도 대략 눈치채야 돼요. x는 3n, 여기는 3n.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 마이너스 3n보다 큰 범위죠. x가 마이너스 3n보다 큰 범위, 등은 없어요. 큰 범위. 이쪽은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죠.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3n보다 작은 범위죠. 됐나요? 근데 이건 연립부등식이잖아요.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한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n보다 크고 x는 플러스 3n보다 작다. 이게 x의 범위죠. 정수계수 11개 나와야 되는데 정수계수 11개. 자연수 n이잖아요. 네. 봐봐. 정수계수가 11개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n에 1 집어넣으세요. 얘는 3. 얘는 n이 자연수였으니까. 이게 1 집어넣으면 오른쪽 3개, 왼쪽
3개, 가운데 0까지 하면 총 몇 개? 7개밖에 안 되죠. 그럼 n에다 만약 2를 집어넣으면 n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6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나오지. 그럼 여기 범위 안에는 정수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몇 개? 5개, 뭐까지 포함? 0까지 포함. 여기 또 몇 개? 5개.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1개, 11개 딱 되죠. 그래서 따라서 n의 값은 2였다라는 거를 다 안 해봐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연수니까. 50번. 이거는 많이 했던 거죠. 그 그래프도 비교적 단순한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일 쉬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 여기 위치는 3. 2a. 근데 2a가 이렇게 그려지면 말이 되니? 2a가 직선, 이 꺾인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 만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적당히 만나게 해야 된다. y는 2a. 됐죠. 이 안에 정수개수가 총 몇 개 나와야 되냐면 7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x축을 그리도록 할게요. x축. 그럼 위치상 이 하늘색이 이 흰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려면 여기 위치, 여기 위치, 그 사이죠. 요렇게. 여기 범위에 우리가 원하는 정수가 7개 나와야 되는데 일단 당장 여기 몇 개 나오나요? 가운데 누구 있어요? 여기 둘의 평균이니까 1 나오겠죠? 그럼 1보다 한 칸 오른쪽에 2가 있을 테고 3이 있을 테고 왼쪽 한 칸에 0이 있을 테고 왼쪽 한 칸에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총 몇 개 포함됐죠 지금? 5개. 그럼 좌우로 벌어지면서 한 개씩 더 생겨야 7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죠? 4. 근데 5는 여기에.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만약 얘를 4라고 뒀다고 칩시다. 이게 4, 라고 됐다고 쳐봐요. 이 직선의 이름이 누구죠? y는 2x 마이너스 2죠. 여기 x에 4 집으면 y가 얼마 나와요? 6 나와. 그러니까 느낌상 이렇게 된 거죠. 이게 4는 아닌데 4라고 쳐보자는 얘기지. 여기가 4였다고 쳐보세요. 그럼 4,6 이렇게 돼요. 근데 5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여기쯤에 5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있다고 치면 이 점의 위치는 5,8. 잘 봐. 이 직선이죠. 내가 그리는 직선.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삐뚤어졌죠.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아까 말에 만나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만나는데 언제 이 직선의 위치가 언제부터 정수 7개를 만드냐면 여기죠. 4를 지났을 때. 4,6을 지났을 때. 이 직선이 4,6을 지나가게 되면 4부터 오른쪽 끝값은 4, 왼쪽 끝값은 마이너스 2까지겠죠. 한 칸 더 갔으니까.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정수가 총 7개가 나와요. 근데 이거 좀 더 올라가도 상관없겠지. 좀 더 올라가도 어차피 4와 5 사이에는 어떤 값을 갖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돼도 여전히 정수는 4와 5 사이에 정수를 여기 어떤 수를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수는 4부터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 돼요. 그치? 언제까지 다 되지? 여기 되기 전까지야. 여기가 되게 되면 결론 x값에 5를 주게 되면 정수값이 5부터 여기 마이너스 3까지 그때는 9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직선, 아까 말한 2a라는 직선이 5,8이라는 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만족하는 범위에 이 5도 포함되고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5가 포함되는 순간부터 개수가 7개가 아니고 늘어나기 때문에 5,8을 지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수 7개가 나타나는데 얘는 되지만 여기가 안 되는 요 사이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따라 중요한 거는 2a라는 값이 요 y 값이죠. 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2a라는 y좌표가 6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8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a가 6 이상 8 미만. 얘는 되지만 얘는 만나도 되지만 얘는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 a는 2로 나눠요. 3 이상 4 미만. 이게 a의 범위가 된다. 딱 봐도 두 이차함수 fx 30번 문제야. 30번 문제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요. 근데 이차함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포물선이죠. 근데 원점과 한 점에서 만나. 결론은 꼭지점이 0,0인 포물선이니까 fx는 뭐 이런 느낌의 기본형의 포물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부등식. 부등식인데 이건 몇 차란 말이 없잖아요. 차수가 정의되지 않다는 뜻이야. 꼭 2차와 2차를 더하면 2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 그건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죠. 2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냈더니 0 이상을 성립하는 범위가 얘야.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왜 말이 안 되니? 2차와 2차를 더하면 우리가 생각했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근데 2차 함수가 일단 아래로 블록하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되면 해가 있는데 하나가 되지. 얘처럼 범위가 나오지 않잖아? 근데 만약 좀 더 내려서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사이값의 범위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값보다 크다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아무리 그림을 움직여서 위로 블록하든 아래로 블록하든 위아래 높이를 막 움직이면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더라도 값이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의 값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 값이나 뭐 큰 작자 이런 거는 가질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하나의 값보다 크다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차 함수에서 나온 답이에요? 1차 함수에서 나온 답이야. 이게 이제 힌트예요. 이런 답은 2차에서 안 나오는데? 그럼 2차와 2차를 더해서 이런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차수가 2차 함수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2차 함수가 아니면 경우는 1차 함수겠지 뭐. 뭐를 알 수 있죠? 여기서는 gx가 쟤랑 2차 함계수의 절대값인 것 같은데 부가 반대인 함수예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뒤까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써주는 거죠. 확실한 거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부 반대일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두 함수를 더한 게 아니고 뺀 겁니다. 2차에서 2차를 뺀 거. 근데 위에 거 좀 정리해 볼까요? 더해보자. fx 플러스 gx를 더하게 되면 뭐가 남죠? bx 플러스 c가 남죠. 근데 지금 좌변식을 보면 bx 플러스 c가 0보다 커나 같은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bx 마이너스 c. 근데 양변을 b로 나눠야 되는데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었네요. 그럼 뭐를 알 수 있나요? b 값이 양수였던 걸 알 수 있고 x는 마이너스 b분의 c 얘가 2가 돼야 되므로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b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미지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c를 마이너스 2b로. 그러면 이제 미지수의 개수가 줄겠죠. 여기서는 이제 나에서 알아낸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fx-gx를 계산해야 돼요. fx-gx. 그럼 빼라는 얘기죠. 이렇게 빼게 되면 2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로 바뀌어요. 근데 걔가 f1-g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보세요. 좌변에 있는 이 식 그대로를 그냥 썼다가 지울게요. 자리 없어서. 좌변에 있는 fx-gx를 내가 hx라고 치환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변에는 얘는 뭐니? h1인 거예요. 그럼 위에는 내용을 여기 맞춰 설명해 보면 hx라는 함수는 h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크거나 같다. 근데 얘는 몇 차 함수죠? 이건 2차 함수가 맞지.
왜냐면 이게 a가 아까 a가 0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푼 fx-gx는 2a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게 2차 함수면 확실해요. 근데 2차 함수가 항상 fh1이라는 값보다 늘 커나 같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 함수보다는 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h1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디로 블록한 거죠? 아래로 블록해야 돼요. 최소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hx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돼요. 그 여기 있는 꼭점 x좌표가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hx가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 2a 값도 양수인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값도 양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도 양수, b도 양수.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차함수 fx-gx라는 결국은 이 이차함수인데 그 이차함수에 뭐를 알고 있냐면 축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축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여기에 2배 4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마이너스 b 이렇게 쓰겠죠? 약분하면 4a분의 b 걔가 1 따라서 b는 4a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네. 자, 그럼 여기 있는 함수 한번 써봅시다. 얘가 2ax제곱 쟤를 써봅시다. gx를 자리가 계속 없네요. gx 여기다 쓸게요. gx는 마이너스 ax제곱 b가 뭐였죠? 플러스 4ax c는 다시 뭐랑 같죠? 마이너스 2b랑 같죠? b는 뭐랑 같아요 그러면? b는? 네? 아니요. 여기서 이 식을 b는 마이너스 2분의 1 b 이렇게 되겠죠? 맞죠? 아니 여기서 아까 b와 c의 관계가 이거 있잖아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 c가 되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c는 4a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c는 마이너스 8a 그러니까 여기 c 다리 대신에 마이너스 8a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a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런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이제 자리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리 좀 합시다. 아까 b는 4a랑 같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b랑 같으며 동시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1 c랑 같고 이렇게 그 a 양수 b 양수 요 정도까지 나머지 계산이었으니까 이거 놔두고 네 이제 좀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볼게요. 계산만 다 지우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예요. 이거 지우고. 여기는 얘랑 곱한 식이 0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이게 0 되는 x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 0 되면 안 되고 얘 0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fx는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었어요. 이게 y는 ax 제곱. 이게 fx였어. fx라 씁시다. fx. 그럼 반대로 gx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근데 여기 있는 식 잘 보세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것도? 여기까지 지울게요. fx가 k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fx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x축 평행 직선이 k랑 만나면 안 돼요. 그럼 gx도 k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만약 gx가 fx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성립할 수 있어요? fx랑 안 만나는 직선의 동시에 gx랑 안 만나는 x 평행 직선을 그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 결론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은 저 fx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되죠? k가 이렇게 지나가야 이 위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fx는 k랑 안 만나고 gx도 k랑 안 만납니다. 이거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붙으면 돼? 안 돼. 붙으면 만난다는 뜻이잖아. 그럼 딱 이 위치 관계만 성립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남은 건 그럼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의 꼭점보다 k가 밑에 있어야 되고 이 포물선의 꼭점의 y좌표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포물선의 x좌표는 0,0이었죠? 여기는 꼭지점이 아까 x좌표. 얘는 축 구하면 되잖아요. 이 포물선이니까 gx. 얘는 축이 얼마죠? 이걸로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약분하면 2 그렇죠? 2, 여기다 2 집어넣어요. 여기다 2 집어넣어봐. 얘랑 그냥 지워지고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a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자, 이것도 지울게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K의 범위를 구했더니 그 안에 정수가 5개가 들어야 돼요. 얘는 범위를 그리면 0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4a보다는 커야 되죠. 이 안에 정수 5개 들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그림도 조그만가요? 알아보겠나요? 네. 마이너스 5까지. 근데 마이너스 6은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a라는 저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큰 건 알겠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은 건 알겠는데 어디에 등호 붙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6 쪽에 아니면 마이너스 5 쪽에? 마이너스 6 쪽에. 얘가 1로 넘어가도 어차피 마이너스 6은 안 가질 거거든. 그럼 얘 빼고 이렇게 5개만 가질 테니까. 괜찮죠? 네. 자,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를 뭘 보라고요? 이거 구하는 거죠. F22, G22. F22, 저기다 22를 대입해요. 그러면 22 제곱 A 플러스 G22 여기다 22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여기다 21을 대입하면 일단 마이너스가 붙을 테고 2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2 일단 쓸게요. 4 곱하기 22 플러스 8a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맞니? 네. 동량 모아보자. a로 모으면 22의 제곱 마이너스 2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2 마이너스 8a 얘는 지워지네? 고맙게도. 그럼 남은 거는 몇 a? 80a. 80a. 자, 문제는 이 함수 값은 80a와 같은데 80a의 최대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우리는 a의 범위를 구한 거잖아요.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80a가 나오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화 반대로 바뀌죠? 등호 이쪽 붙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20 곱하면 100 마이너스 10 곱하면 120. 따라서 이 범위에 있는 80a의 이 값이죠. 최대 값은 120이더라. 이렇게